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시부야 쇼조 작가님이 지은 외모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심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부야 쇼조.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 옷차림 등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숨은 심리와 성격을 분석하는 심리학자다. 도쿄 도립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심리학을 전공한 문학 박사이며 야마나시 의과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메지로 대학 명예 교수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기초로 한 공간 행동학이라는 연구 영역을 개척했으며 사람의 동작이나 행동에 나타나는 심층 심리를 중심적인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 다양한 미디어에서 폭넓게 활약하며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복잡 다단한 문제에 명쾌한 심리학적 조언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럼 들어가는 말을 보겠습니다. 복잡한 심리를 비추는 외모라는 투명한 거울. 김대리 이야기. 중요한 거래처 미팅 후 서로 깍듯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헤어지는 순간이다.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마음에 걸린다. 뭐라고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어 우물쭈물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고는 멋쩍게 돌아서고 말았다. 지혁씨 이야기. 여자친구와 한바탕 말다툼을 한 뒤 테이블을 사이에 놓고 마주 앉았다. 눈을 내리깐 채 커피잔만 만지작거리는 그 사람. 방금 전에 너랑은 이제 끝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진심을 아닐 거라고 믿고 싶다.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 민영 씨 이야기. 오랜 시간 믿고 의지했던 친구가 요즘 들어 이상하다.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중마고우라 생각해서 너무 편하게만 대했던 걸까? 어쩐 일인지 내 연락을 피하는 것 같고 간만에 만나도 전 같지 않게 서먹하기만 하다.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돌이켜봐도 도무지 짚히는 데가 없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세상을 산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없이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고 부딪히고 때로는 상처를 내고 또 때로는 함께 섞여 들기도 한다. 그러면서 문득문득 궁금해진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걸까? 저런 태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 너와 나의 세상은 왜 이다지도 다른 걸까? 이 책의 저자는 이 복잡한 문제의 해답을 사람의 외모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의과대학 교수이자 심리학과 교수로서 공간 행동학이라는 영역을 개척하고 오랜 시간 사람의 몸짓과 말투를 연구한 저자는 비밀의 98%는 사람의 겉모습의 다양한 코드로 드러난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란 얼굴 생김새와 체형은 물론이고 옷차림, 헤어스타일, 표정과 동작, 시선 처리, 말 버릇 등 한 사람이 자신을 겉으로 표현하는 모든 방식을 의미한다. 아침에 옷장문을 열고 선택하는 옷의 스타일이 저마다 다르고 조합하는 색상이 다르다. 눈에 띄는 화려한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액세서리로 포인트만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누구든 자신도 모르게 입에 붙은 말버릇이 있고 자주 사용하는 제스처가 있다. 이 책은 심리학의 관점을 적용하여
외모의 모든 요소에서 그 사람의 심리와 성격, 본성과 취향을 읽어내는 방법을 섬세하게 짚어준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의 코드를 이해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다른 코드가 어떤 여과 장치를 거쳐 외모에 반영되는가를 알고 나면 세상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난다. 빽빽한 숨은 그림 찾기로 머리를 싸매다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힌트가 그려진 답안을 손에 넣은 듯한 기분이 들 것이다. 앞서 소개한 세 가지 장면 또한 외모로 심리 읽는 법을 알고 난 뒤라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김 대리는 중요한 거래처 미팅 자리에서 상대방의 옷차림과 헤어스타일로 어느 정도 성향을 파악한다. 그 사람이 테이블에 앉은 위치로 내 제안에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있는지 짐작한 뒤 자신의 코드들을 의도적으로 노출하여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히고 은연중에 나에게 동조하도록 유도한다. 지혁 씨는 여자친구의 표정과 손동작에서 힌트를 엿보고 한 발 다가설 타이밍을 정확히 포착한다. 굳이 이런저런 말로 떠보거나 대답을 강요하지 않고도 자연스러운 화해 분위기를 만드는 데 성공한다. 민영 씨는 친구와 있었던 지난 일들을 돌아보다가 중요한 실수가 있었음을 깨닫는다. 자신이 무심코 반복한 말 버릇 중 하나가 친구의 예민한 부분을 찔러서 상처를 주었음을 깨닫고서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 그 말버릇을 깨끗하게 고치는 건 물론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행동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거기에 스스로 답을 찾으려 노력한다는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껏 인식하지 못했던 인간의 다양한 일면들을 엿보게 된다. 저자의 말대로 우리는 외모라는 자명하면서도 비밀스러운 수단을 통해 타인을 이해할 수 있고 나를 이해시킬 수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마음 읽기 심리학을 일상의 곳곳에 활용해 보기 바란다. 다른 사람들의 세상이 한층 투명하고도 친절하게 다가올 것이다. 그럼 목차를 보겠습니다. 1장 비밀의 98%는 외모에 드러난다. 2장 겉을 알고 속을 알면 백전백승. 3장 사랑의 거리를 좁히는 겉읽기의 심리학. 4장 방금 그 행동은 무슨 의미일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짓 읽기. 5장 무심코 뱉는 말버릇에서 본심이 보인다. 6장 마음을 녹이고 움직이는 말의 겉모습. 7장 외모의 작은 변화로 되고 싶은 나를 연출한다. 8장 겉으로 속 읽기가 중요한 이유.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밀의 98%는 외모에 드러난다. 슈트와 넥타이에 속지 말라. 다음은 어떤 심리학 실험의 내용이다. 고급스러운 비즈니스용 슈트를 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든 한 남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 남자는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기도 전에 성급히 도로로 발을 내딛는다. 다음으로 똑같은 남자가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을 한 채 같은 방법으로 무단 횡단을 한다. 각각의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를 따라 길을 건넜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슈트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들었을 때 남자를 따라서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격식 있는 복장을 갖춘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능력도 있는 것처럼 비친다.
다시 말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하는 행동인데 그렇게 나쁘거나 위험하진 않겠지 하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게 된다. 무단횡단 실험에서도 이와 같은 심리가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주위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소셜 파워라고 부른다. 외모에서 마음을 읽는 능력. 이 남자가 발휘한 소셜 파워의 근원은 바로 외모다. 나는 사회적 지위가 높고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코드를 겉모습에 장착하고 주위에 발신함으로써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한 것이다.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 복장 등에 담긴 코드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의미를 발신함으로써 의사소통을 돕는다. 이런 코드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해독하는 것을 디코딩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과정이기도 하다. 소셜 파워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코드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안다. 또한 디코딩 능력도 뛰어난 경우가 흔하다. 바꿔 말하자면 사람의 외모에서 마음을 읽는 능력은 외모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과도 연관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디코딩이 소수의 사람들만 보유한 특수한 재능인 것은 아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디코딩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누구든 의식적으로 디코딩을 연습하고 개발할 수 있다. 기억해두면 유용한 심리학 용어, 디코딩, 암호의 해독. 본문에서는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드러나는 신호 속에서 특정한 의미를 파악해내는 것을 가리킨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두 사람이 같은 지하철역에서 내려 목적지까지 함께 걸어간다고 해보자. 눈에 들어온 풍경은 똑같았을 테지만 오는 도중에 뭘 봤나요? 라고 물으면 아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난 못 봤는데 그런 게 있었어? 라며 놀랄 수도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이유는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관심 없는 정보는 지나쳐 버린다. 코드가 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처리를 하지 않아서 기억에 남지 않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재미있는 용어로 설명한다. 농구 코트에서 고릴라 의상을 입은 사람이 가슴을 두드리는 특이한 장면조차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인지하지 못한다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에서 도출된 용어다. 가령 정원 가꾸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해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어떤 집 마당에 단풍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아주 운치 있던데요.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 동네에 의외로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많더군요. 유기농 재료를 쓴다는 가게도 있던데 다음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커뮤니케이션이란 같지만 사실은 다른 것을 본 두 사람이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뚜렷이 들어오는 코드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의미를 실어 표현한 코드에서 나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디코딩의 원칙은 바로 상대방이 발신하는 무심코 흘려보내기 쉬운 코드를 의식적으로 읽어내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기억해두면 유용한 심리학 용어. 보이지 않는 고릴라. 한 가지에 집중하면
명백히 존재하는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1999년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의 어느 실험에서 피실험자들에게 농구 경기 영상을 하나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는 검은색 셔츠와 흰색 셔츠를 입은 선수들이 등장했는데 그중 흰색 팀이 시도한 패스의 숫자만 세도록 지시했다. 사실 경기 영상 한 중간에는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학생이 무대 중앙에서 킹콩 흉내를 내는 장면이 들어있었지만 고릴라를 보았다고 대답한 피실험자는 절반도 되지 않았다. 링컨에게 수염이 없었다면, 아저씨가 수염을 기르신다면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 보여서 사람들이 모두 아저씨한테 투표할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 링컨은 어느 날 이런 내용의 편지를 한 통 받았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그레이스 베델이라는 11살 소녀였다. 링컨은 이 조언을 받아들였고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선거운동에 나섰다. 그 결과 전 부통령인 존 브레킨리지와 민주당의 실력자 스티븐 더글라스 등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링컨이 특유의 수염과 굴에 나룻을 기르기 전의 사진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품격 있는 이미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움푹 파인 볼 때문에 무언가 고집스럽다는 인상을 주며 확실히 안정감이 떨어진다. 실제로 당시 링컨은 깡마르고 볼품없는 외모로 정적들의 공격을 받곤 했다. 남북전쟁에 승리하고 노예 해방을 실현한 위인임에도 그 인물을 평가할 때 수염 하나의 위력을 무시할 수 없다니. 외모란 결코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다. 이처럼 수염은 관록의 이미지를 부여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성공한 경영자들 중에는 일부러 수염을 기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어리다는 이유로 거래처나 경쟁업체가 쉽게 보지 못하도록 수염으로 위험을 표현하는 것이다. 외모의 힘을 믿었던 링컨. 링컨의 인생을 돌아보면 디코딩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남자 40이 되었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유명한 어록을 보아도 그렇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센서. 기밀 정보의 98%는 이미 공개된 정보를 정리하면 얻을 수 있다. 일본 외무성 관료를 지낸 작가 사토 마사루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는 사람의 심리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이 속으로 숨기려 하는 비밀은 사실 그 사람의 겉모습에 나타나는 반응이나 몸짓, 사소한 발언 같은 정보에 고스란히 드러날 때가 많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하고는 뭔가 통할 것 같아 라든가 이유는 딱히 없지만 왠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느낀 적이 있는가. 이야기를 제대로 나눈 것도 아닌데 이 사람 뭔가 음흉한 느낌인데 솔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이는 인간의 동물적인 감각이 발휘되는 경우로 적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마음속에 있는 센서가 발동해서 상대를 가까이 해도 될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다만 대부분은 이런 반응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때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